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북대 안동춘 수의대 교수가 자라와 토끼가 지혜를 다투는 판소리 수군가 해설서를 출간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수군가 사설을 고증하고 현대말로 쉽게 풀어 써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수군가는 특히 고대 중국의 고사와 지명 등이 많이 나와 있어서 어렵다고 평가받는 판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춘 교수의 판소리 해설서는 의미가 크다는 게 국악계의 평가입니다. 안동춘 교수와 수군가 해설사를 어떻게 냈는지,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수의대 교수고 또 수의사이신데 이게 수군가를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참 책을 한번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쉽게 풀어 써서 읽기가 아주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알기 쉬운 동초제 수군가 이렇게 됐습니다. 책은 언제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에 출간했는데요. 지난달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국악계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번 책을 본 사람들은 아, 판소리가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재미있는 이야기책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판소리, 이 수군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예, 조금 장황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수의사니까 또 수의과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제가 2016년도에 부학장을 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당시 그 학장님이셨던 김남수 교수가 우리 수의학과 또는 수의대 행사는 동물을 주제로 한 노래를 하는 것이 어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이제 전주에 살고 있는 제가 전주로 방문하겠다는 친구들 모임, 의지에 있는 친구들이요. 그 모임을 이제 연락을 받고 전주 가이드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은 전주 대사습청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는 이제 소리문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소리 공연을 이제 관람도 하고 참여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집사람과 그 산책하는 도중에 그 소리 수강생 모집 그 공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수군가를 하는 것이 이제 어울린다는 생각은 제가 찾아보니 쭉 찾아보니까 우리 뮤지컬 뭐 얼마 전까지도 유행했던 캐츠도 한두 시간 정도죠. 근데 수군가는 4시간 공연인 거예요. 완창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은 좀 줄여서 너무 지루하시니까 한 3시간 정도로도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물을 주제로 인간 사회를 이렇게 풍자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없구나. 수군가만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적어도 더군다나 우리는 또 전라북도는 또 판소리의 부장이니까 수군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게 됐죠. 결국 이제 그 당시 한 8년 전, 7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학장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연히 친구들하고 여행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엮여져서 책을 쓰게 됐다고 하는 건데 책을 쓰는 데는 얼마 정도나 걸렸습니까? 이제 마음 먹은 거 한 3년 반? 그리고 본격적 이렇게 타이핑, 그 타자 치는 거 해서 작업하는 건 한 2년 반? 그리고 출간 댁에서 약간 수정하고 원고 넘겨서 출간하는 데까지 한 1년? 한 7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전공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과 교수고 이 국문과 교수나 국어과 교수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문의하니 이 책이 이렇게 수군가에 대한 해설서를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중간중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저같이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다. 판소리에 관해서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또는 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문희안의 예, 예. 눈으로 네네. 문희안으로 그럼- 시각으로 본 예. 수군가를 갖다가 쉽게 쓰면 예, 예. 어떨까 예, 예. 이런 것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익숙하면 네. 다른 사람들도 그 수준일 것 같은 착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됐다. 저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중간중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용기가 겁이 없을 때 나는 거예요. 네. 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고향이 고창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니까 또 판소리 창본을 한번 쓱 보니까 또 들어보니까 네. 고향 말인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는 네. 겁을 먹지 않은 상태에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알고 보니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쉽지 않은 수군가가 작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좀 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배경이 중국, 네네. 뭐 고대 예. 중국이고 그러니까 고사랄지 예, 예. 뭐 지명들이 우리 지명이 아니고 네네. 또 이 중국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예, 뭐 예. 그래서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 하나하나 찾는데 네. 요새는 또 인공위성 사진 무슨 그 인터넷 사이트에 네.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찾아보고 또 과거 이름은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이제 대조하는 작업이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해설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판소리가 여러 유파가 있지만 이제 동초제로 네. 알고 있는 그걸 하게 됐는데 그 동초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평론가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합리성, 논리성이 특징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리를 이렇게 배우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라든가 그럼 제가 이게 지명이라든가 고사 이걸 쭉 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야지 네. 이분의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좀 여담이지만 예. 어디 판소리는 잘 하십니까? 조금 이제 흉내내는 정도랄까요? 네. 예, 그 정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아직 뭐 사사도 받고 있고요. 네. 예. 계속 지금 예. 사사는 받고 있지만 예, 예. 이게 뭐 전문으로 네네. 전문가적 경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그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너 전주 사느냐 아니면 네. 전라북도 사람이냐 또 또 뭐 여기 익산에 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 네. 한마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좌정을 휘어잡을 정도까지는 그런 그러니까 정도는 그렇다고 됐다. 해서 뭐 예,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네네 할 할 수 수는 있는 있습니다.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책을 이 해설서를 쓰게 되려면은 네. 이 교본이 되는 예. 어떤 그 교환이 있어야 네네. 이 해설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판소리는 유파도 많고, 네네. 뭐 창본도 많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또 말하자면 그 공연하는 네네. 그런 그 육성본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말하자면 교과서를 잘 선택을 해야 해설도 네네.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말하자면 기본이 된 그 창본은 어떤 겁니까? 아, 예.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의식한 건 아닌데요. 네. 의식해서 이 동초제를 선택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소리 배우러 가는 곳이 네. 우리 이제 동초제를 이어내리신 네. 그 호가 연초거든요. 네. 그 연초 김소영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동초제 판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동초제가 이제 창본이 제대로 남아 있는 네. 그 제예요. 아, 알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창본이 제대로 예, 남아 있어요. 그대로 모범적으로 남아 있는 예, 예. 것이 다 그게 동초제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음반 CD 사가지고 CD만 계속 듣고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뭐 창본 비슷한 거를 봤는데 좀 어긋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네. 근데 그 기록을 보니까 동초 김현수 선생님인데 고흥분이시고요. 네. 1907년도에 태어나셔서 1974년도에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1967년도에 동아방송에서 이 녹음본을 남기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수군가 그 창본을 보니까 70년도에 원고를 완성해놓고 네. 출간을 하지 못한 채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74년도에 그 동초 김현수의 그 창본 수군가, 창본 춘향가, 뭐 창본 네. 홍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5바탕을 출간을
그것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김현수 예. 동초죄 이 창본을 모범으로 했다. 네네. 그걸 교과서로 해서 네네. 해설서를 쓰게 됐다. 네네. 그렇게 이런 됐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도 이제 좀 약간 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이 수군가를 해설을 갖다가 예. 책을 써봐야 되겠다. 네네. 또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의사가 아무리 동물을 주제로 노래를 네, 한번 네. 해보고 싶어서 예. 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해설서까지 쓰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알고 싶어서. 예. 아시죠? 교수님께서도 예. 하시다 보니까 참 알아듣기가 어렵고 네, 무슨 뜻인지 몰랐다. 예, 예. 그래서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네네. 해서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판소리가 그 고사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나 또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고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익숙지 않고 이게 마치 외국어처럼 들리는 현상. 네. 분명 우리말인데 왜 내가 이걸 전혀 못 알아듣지? 배경도 중국 배경이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 성인들의 머리 학습 그 뇌 활동의 특징인데요. 네. 자기가 이해 못하면 그 장문을 외우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 그거를 외우려면 기계적으로 한 뭐 수백 번을 해야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좀 줄여보고 네. 또 효율적으로 제가 배우고 이렇게 소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려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이해를 하려면 그걸 쭉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네. 우선 이해를 네. 좀 하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됐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초보자들이 저처럼 초보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고 또 이거를 그런 거 하면 좋겠지, 좋지라는 네. 그 용기를 주신 분들이 주변에 또 계셔서 그게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네. 점점 커져서 아까 언급했었지만은 저처럼 초보자가 쉽게 알 수 있게끔 풀이를 하는 거는 초보자인 제가 한번 용기 내보자. 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네. 하게 됐는데 이제 결국엔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됐는데 예.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모르는 거에 대한 탐구력이라고 할까, 네네. 탐구 정신, 네. 뭐 이런 자세가 예. 책까지 쓰게 된 네네. 것은 이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판소리의 고장이다, 예. 소리의 고장이다. 네네. 우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솔직히 소리를 들으면 네. 알아듣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이제 네네. 책을 쓰게 된 것인데 예. 이제 그 보면은 한자말이 너무 많고 네네. 또 말투가 네네. 또 창자의 예. 말투가 사투리도 있지만 예. 뭐 전라도 사투리가 또 소리에는 예. 또 딱 맞긴 하지만 그 네. 어투가 또 예. 예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일이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네네. 알아보려면은 좀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그 타고난 품성이라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하면 네. 나를 새도 좀 괜찮은 네. 그런 좀 품성을 타고났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알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죠. 전혀 잘 모르는 분야. 예를 들면 그 뭐 이렇게 약성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침수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구궁 그 8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오는 숫자에 그 혈자리를 대입해서 네. 침을 넣는 방법에다가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이제 구가 나오면 열결이라는 혈에다 놓는다. 네. 그 다음에 삼기를 붙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삼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창본에는 옆에 또 한자로 표기를 해놓은 뭐 단어도 있지만 한의학 지식이 좀 있어야 네네. 그러니까 알아듣지 이제 않습니까? 그 삼기라는 말이 한자가 있었으면 참 쉬웠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기는 분명히 이제 침술에 관한 용어고 한의학의 용어인데 이 삼기가 뭘까? 이제 막연히 제 생각으로 해보면 세 가지 기운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이 한의학 그래서 대사전 놓고 이제 전부 뒤지고요. 네. 찾아보고 다 했더니 지금 삼보와 같은 말인데 네. 그 세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정하고 신하고 기, 네. 정신기 이 세 가지를 그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용왕이 아프니까 이 정신기 이 세 가지 생명 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이 세 가지를 흩어지게 하지 않고 붙여서 정이 빠져나가도 사람이 죽고 네. 기운이 빠져나가도 사람이 죽고 그 신이 빠져나가도 죽고 또 정에서 기운이 생기고 기운은 또 신을 양성하고 신에서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한약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공부한 채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확신이 섰을 때 그 단어가 이제 이 네. 말을 뜻하는구나 이제 하는 그런 예, 과정 같은 말하자면 이제 그 창본에 있던 예. 삼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네네.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예. 공부가 네네. 참 많이 네네. 한의학 지식까지 네네. 공부를 해야 되는 예, 도서관에 그런 가서 상황이든 이런 예. 것이 뭐 한두 예. 가지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수군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네. 이 참 한자어, 네네. 지명, 예. 고사, 예. 뭐 특히 중국 고대의 예. 국가에서 일어나는 예, 어떤 예. 지명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는 오히려 예. 중국의 고대 역사를 갖다가 예. 공부를 잘 해야 네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이제 풀었어야 되고 네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어떤 고사랄지 한자말이랄지 네네. 이 역사에 얽힌 네네. 얘기들을 풀었으려면 이제 거의 줄을 예. 줄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거의 뭐 책의 절반을 네네. 각주가. 각주로 이렇게 네네. 썼던데 예. 이 각주를 이렇게 쓰게 된 네네.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각주를 써놓으니까 예. 바로 보면서 네네. 이렇게 보니까 알기 쉽게는 돼 있더라고요. 아, 예. 이 각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까? 그 전에 이제 있던 책 각주가 짧게 달린 그 서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도 했고요. 또 그 요새는 그 인터넷 컴퓨터의 발달로 그 주요 핵심 단어를 치면 네. 거기 얽힌 그 부분들이 쭉 나오고 또 백과사전 네. 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서적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그걸 쭉 이제 다 갖다 놓고 네. 그 분야의 공부를 쭉 마친 다음에 이제 정리도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수군가 요 부분을 알려고 한다면 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겠다 해서 이게 차용한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중국에 자주 등장하는 그 무대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네. 생겨났던 고사나 성어,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문학가들인 두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백 네. 이런 분들의 시, 그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핵심 제가 중국 사이트까지 찾아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언급 좀 더 드리자면 사실 그 우리나라 지명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불명이다라고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네.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대등의 지도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했을 때 이 지명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는데 네. 그 중국 고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렇죠. 토사구팽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또 그 다시 한번 네. 저희는 그때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살짝 배우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전공에 종사하느라고 잃어버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거쳐야겠다. 그러면 이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쉽게 알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어느 수준인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심하는 과정이 좀 컸습니다. 네. 또 이제 이 해설서의 네. 특징을 보게 되면 또 네. 부록이 상당히 또 재밌는 부록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중국 고대 네네. 말씀하셨던 그 춘추 예. 전국 시대랄지 예. 뭐 이런 시대의 그 나라 네네. 그리고 지명 예. 뭐 하천 예. 뭐 강 네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로 네네. 또 자세하게 또 표시를 이렇게 예. 부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예. 한 것은 또 왜 이렇게 부록을 또 만들게 됐습니까? 또 사실 저희가 그냥 산만 이름만 아는 것보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었다더라. 네. 그러면 더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좀 쌓으면 좀 즐거움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범피중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소리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어려운 대목이기도 한데 네. 그게 실은 그 양자강, 이제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하고 저희는 네.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그 일대를 쭉 이렇게 하류로 내려가는 여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여정이 과연 지금 이 대목이 어느 부위쯤 와서 네. 노래를 부른 것일까? 그거를 표시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그래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쭉 맞아가는 거, 네. 그걸 알게
되는 기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알고 싶은, 막연히 그냥 소리 듣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보다는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을 배경으로 했고 네. 어느 지역이었고 정말 그 누대가 있는 거야? 또는 그 누각이 있는 건지 네.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걸 풀고 또 그런 것을 또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또 도움 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이 수군가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대단히 이 수군가를 처음에 만든 사람은 대단히 그 중국 그 고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게 판소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이제 저도 그 서적에 있는 거를 그냥 알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평민들을 모아놓고 하던 사설에서 점점 이제 식자층으로 그 소비층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유식함이 이제 같이 가미돼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게 거의 지식의 전부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AI도 등장하고 삼가감수며 뭐 이런 다른 걸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뭐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서 그러긴 한데 그때 당시는 그런 식자층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미를 해야 되고 또 본인도 그렇게 공부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군가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수군가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참 큰 주제가 바로 충성심이다. 자라가 참 저희가 모시는 용왕의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거기서 이제 토끼하고 이제 어떻게 이 지혜 다툼에서 이겨서 이 바다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충성이라는 어떤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수군가에 관통하는 지혜랄까 아니면 주제랄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충성도 있지만 이 사실 수군가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이면적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저희 일상생활이었다는 겁니다. 회의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임기응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일을 빗대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큰 권력이나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그 좀 비굴함 또 비굴함이 또 비굴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그 일상생활에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말하자면 우리 뭐 일상생활을 하고지만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면서도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겪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얻어야 할 교훈 중에 하나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또 말씀 또 드릴게요. 거기서 일단 동물과 사람은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 다른 점도 있고 유사성이 있는데 사람은 유사성을 이렇게 발견하면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저 친구도 나하고 똑같을 거다. 그래서 나처럼 생각해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람 다 다르다. 다르고 같을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참 이게 제가 이 수군가 하면서 깨달은 또 제 가치관을 좀 정립하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일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한 가지는 저희 눈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적 구조를 인지를 하지 4차원적, 5차원적 존재를 인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과 현실이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까지는 사실인데
어느 것까지는 또 환상인 것도 있거든요. 네. 상상이 아닌 것도 있고 상상인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선을 적절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파도 가치는 이제 용궁과 육지.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바다 우리 가보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선까지는 사실이고 네. 어느 선까지는 사실이 아닌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이제 말씀 네. 더 드리자면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드라마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술 네. 이게 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눈속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보는 사람은 그걸 진실로 믿으려고 하거든요. 네. 또 제주의 신비의 도로 같은 거 보면 그건 분명히 내리막길이니까 물이 내려가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오르막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사실, 그러니까 보는 현상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거를 둬야지 네. 이제 사람 간에 바라보는 기대치 이거를 좀 더 접게 되고 다툼 이런 걸 적게 하게 되고 네. 처음에는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가족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맞춰서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살 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 몸이 제 눈앞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 친구의 마음마저 내 앞에 있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수군가라고 하는 것이 네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네. 또 예. 다른 사람의 어떤 차이 네네. 이런 걸 인정할 네네. 수밖에 없다. 다양성. 네. 예, 제가 해부학 교수이긴 한데요. 해부학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다양성을 배웠다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부를 해봐도 동물마다 네. 다 다릅니까? 네. 그 같은데 같지 않고 네. 같지 않은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다시 풀어드리면 제가 그 개를 해부를 쭉 했습니다. 네. 근데 단 한 마리도 똑같은 게 없어요. 네. 구조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지만 같지 않고 또 같은 개라 하더라도 같은 개가 없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또 네.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가치 판단을 내릴 때는 내가 사실의 바탕 또 내가 본 것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지만 보는 것이 전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수군가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네. 수군가 그 해설서를 쓰면서 느낀 네네. 뭐 인생의 어떤 지혜랄까 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수군가의 사설을 보면은 지금 네. 쭉 말씀을 하셨지만 네. 중국의 역사와 고사 네.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 넘나들면서 참 네네. 아주 장쾌하게 예.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예. 적용되는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적용을 해서 예.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꼭 중국 고사가 아니라 네. 그냥 마음속에 좀 얼른 떠오르는 그게 하나가 길가에 집 짓기란 3년 불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딱 나오거든요. 언급할 네. 때.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론을 너무 장시간 하면 네. 결국에 실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토론을 너무 잘하신 거군요. 네. 네. 물론 토론은 끝까지 해야 되겠지만 네. 길가에서 집을 짓는다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견해를 말 한마디씩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견해만 따르다 보면 결국에 집은 못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네.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신이 괴철이라는 네. 사람의 말을 듣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 괴철이라는 사람이 3등분 얘기하거든요. 근데 빨리 천하를 3분해서 네. 당신도 그 한태조인 네. 유방의 그 지역에서 너도 하나의 나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독립해서? 했는데, 네. 근데 한신이 대답합니다. 수군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한고조 유방은 내가 어려웠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했다. 네. 그런 사람한테 나는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런 대답으로 이제 따르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서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그 덕목을 거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데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존재에 대해서는 배신하면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도 예. 뭐 적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의미 있는 어떤 네네. 이야기들이 예. 이 수군가에는 숨어 있다고 네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수군가에 대한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제 알기 쉬운 동초제 수군가 네네. 예. 이 해설서를 예. 읽는 네. 사람들에게 네네. 좀 교수님이 좀 희망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즐기면 그리고 그냥 재밌게 읽어주면 좋겠다. 뭐 왼쪽에 원문이 있고 네.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해설 그 글이 있는데 의역 글이 있는데 네. 그냥 왼쪽에 그 원문 어려우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봐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쭉 전체적인 맥락 보면 수군가가 단순히 그 토끼가 용궁에 붙잡혀갔다 살아나온 그 이야기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상황 장면이 네.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았었구나.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 판소리에 담겨 있었구나. 또 그 중에 그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어요. 네. 앙금당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앙금당실이요. 네. 네. 그게 물결이 흐르는 대로 네. 그 거북이나 자라가 그 발을 네. 빨리 물살을 젓거나 또는 느리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것을 네. 앙금당실이라고 하는 우리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답청놀이라고 있죠. 우리 고창에 네. 가면 답성놀이라고 하죠. 모양새놀이. 네. 답성놀이. 그다음에 봄에 파릇파릇 돋아난 잔디를 밟으면서 이제 풀을 밟으면서 네. 노는 놀이가 답청놀이인데 네. 제가 그래서 골프가 이제는 답청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파릇파릇한 잔디 위에서 네. 노는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니까 네. 그러면 답청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 수군가라든가 이런 국어를 좀 더 우리말을 좀 했더라면 네. 골프를 골프라고 하지 않고 답청구라고 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뭐 해봤습니다. 수군가에서 또 아름다운 또 네네. 우리말을 공부할 수 있는 네네. 뭐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네네. 팁이지 않을까 예, 예, 이렇게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네. 수의과 대학 교수지만 또 네. 본업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 또 이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부캐로 아유, 해서 네, 예. 이 소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또 네. 판소리를 위해서 또 계획이 좀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본업은 당연히 충실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은 지금 당장에 써야 될 논문 더 쓰고요. 네. 그다음에 책도 그 전공 서적 은사님 뒤를 이어서 집필해야 될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서적 구입한 것도 꽤 되거든요. 네. 자료들을 많이 이제 축적을 했는데 이게 좀 활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좀 지원이 된다면 다른 판소리 바탕도 한번 네. 의역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네, 있어요. 말하자면 춘향전이랄지 흥보가랄지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더 해설서를 예, 해설서 시리즈를 네, 네, 한번 시리즈. 내보면 예. 또 좋겠다는 뭐 희망을 갖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수의 외과 의사가 네. 흥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부러진 그 제비의 다리를 네. 골절 치유해 줬으니까 그런 소리도 있어서 네. 재밌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또 어려움이 또 닥쳐오리라고 생각도 하고 네.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저희 또 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네. 생각도 해봅니다. 참 지식에 대한 예. 그 끊임없는 탐구 네, 네, 네. 이런 것을 또 다시 예. 우리 안 교수님한테서 예.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안동춘 네. 전북대 교수의 판소리 해설서는 네. 국악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군가를 국악인 자신들의 언어로만 얘기했던 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을 넘나드는 이 수군가를 해설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꿈과 호연지기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춘 전북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